안녕하세요. 이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아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IELTS 오버롤 6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실력이 그만큼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꿀팁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지금 IELTS 시험을 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두 가지 유형의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분들이 문법을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신 분들. 너무 대단하죠. 수능을 안 쳤어요. 어쨌든 그리고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의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문법 잘하시는 분들은 1에서 3등급 정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IELTS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정말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버롤 6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대학교에서 연결된 편입대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IELTS 5.5에서 6.5 있으면은 연결된 곳이다 보니까 다른 시험 없이 IELTS 성적만으로도 편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스위스 쪽 대학을 가기 위해서 IELTS 오버롤 6를 취득했습니다. IELTS 시험 자체는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리딩, 두 번째가 리스닝, 세 번째가 라이팅, 네 번째가 스피킹 이렇게 있는데요. 이 4가지 파트가 대충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트별로, 어떻게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교재 추천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파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닝을 공부하면 리딩, 스피킹까지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녀석을 풀었고요. 이걸 다 풀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강박을 버려야 돼요. 리스닝은 파트가 4개가 있고요.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 채우는 게 나와요. 일단 맨 처음에 리스닝이 나오기 전에 문제 볼 시간을 주잖아요. 중요한 단어, 이렇게 절대 못 바뀌는 고유명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insurance, 보험을 막 따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insurance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스닝에서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리스닝을 들을 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빈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빈칸에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이름일지 숫자일지 거리일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8 a.m. to 하고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겠구나. 그래서 뭐가 들어올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보통 이런 게 나와요. 여러 개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언급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언급됐다고 정답이다 하고 체크하면 안 되고, 고유명사 여기에 사과를 체크해놨는데 여기가 바나나를 체크해놨어요. 근데 리스닝 하면서 사과를 놓친 거야. 그래서 사과 못 들었는데 바나나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바로 버리고 바나나로 가셔야 돼요. 이게 다 틀릴 수 없잖아요. 리스닝을 한 번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를 체크해서 놓쳤네? 오케이, 다음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 유형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섹션 3에 되게 자주 나오고, 이 문제 유형은 푸는 것만 잘하면 저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는 보통 고유명사가 적혀 있고요. 사람 이름이나 장소나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에 대한 특성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럼 그 특성이 어떤 게 나올지 정도로 파악을 해야지 제가 메모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을 주면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리스닝 할 때 순서대로 나옵니다. IELTS 자체가 순서를 막 섞진 않거든요. 문제랑 막 이래. 문제에서 변화구를 줄 것 같은 것들. old fashion 스타일이 아니라 recent sty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잘 쳐주셔야 돼요. 리스닝을 이제 할 때는 이 그때그때 답을 이렇게 쫙쫙쫙 적는 게 아니라 엄청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특성 얘기할 때 옆에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특성을 적는 거예요. 이제 이거 위에를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걸 적어야 될지 조금 감이 오겠죠? 다음 적고 다음 적고 다음 적고 그럼 이제 시간을 주거든요. 문제를 이제 그때 이제 푸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섹션 4에 또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 빈칸 채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명사 잘 체크해서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개라도 맞추게끔. 그리고 이런 지도 같은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공부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위치 설명하는 단어, 수거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로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일단은 한번 풀어요.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돼요. 파트 1 풀 거다, 2 풀 거다, 3 풀 거다, 4 풀 거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멈추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풀어요. 이제 매겨봅니다. 하면서 이제 탄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요. 답지에는 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적혀져 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찾아봐요. 파란색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음 모르는 것도 다 적어놨어요. 스피킹 할 때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이 리스닝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But, however, 약간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리딩처럼 이제 해석도 다 되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은 못 들어요. 옆에 있는 한국어랑 비교도 해보고 문법 공부도 되고 영어 문법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딩 같은 게 어려운 이유가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문법은 리스닝에 있는 이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이것만 잘 해도 리딩은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체크까지 다 하고 해석도 다 되셨으면 리스닝을 들으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바로 딱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요. 해석이 바로 딱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뒤로 가요. 영어 문장 자체가 한국이랑 말하는 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한국식으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Many people are not aware of the reason. 사람들은 원인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For longevity. 장수에 대한 But recent study have revealed. 근데 최근 연구가 밝혀냈구나. That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거기에는 되게 많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시면 되지. 한국식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은 장수의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최근 연구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문장 for, to, of 이런 전치사가 다 들려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들리고 머릿속에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뒤로 가기 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안 들릴 수 있어요. 대시 여기 적혀 있는데 얘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 뒤로 가기. 제일 오래 걸리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재밌어요. 그냥 반복 재생을 해두신 다음에 똑같이 따라 읽어요. 따라 읽으면서 스피킹 연습도 되고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닝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냥 얘로 공부 다 하시면 돼요. 리스닝으로. 라이팅 빼고는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리딩입니다. 이 캠브리지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섹터가 리딩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파트 하나당 20분을 딱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트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특히 리딩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리딩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단어만 열심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어. 그러면은 사실 할 수 있어요. 푸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리딩은 제가 봤을 때 양치기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되고 시간을 항상 재시고 얼마나 걸렸는지 파트별로 전 적어놨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있는 고유 명사들을 빠르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빠르게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그거 한 1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거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냥 키워드만 빠르게 체크를 해주세요. 키워드 같은 거 체크하실 때 고유명사, 연도, 용어, 명칭, 숫자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고 여기도 문제도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랑 이 키워드랑 매치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파트를 가셔서 그때 이제 그 문단을 이제 읽어보는 거죠.
두세 문장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은 제가 항상 잘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그 유형은 그냥 포기하셔도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해라 맛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버롤 6 받는 거는 그런 것들 버리고 나머지만 풀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파트별로 또 달라요. 파트 1에서는 True False 낯기분이 쉬워서 풀 수 있는데 파트 3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파트 3 낯기분 문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리딩도 비슷하게 항상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를 발견을 못했어도 다음 문제에서 발견하면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지문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칸 위에 있으니까 이 문제 키워드 못 발견했는데 여기 근데 키워드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 그러면 그냥 이거 먼저 풀고 그 위에 거 푸는 거예요. 특히나 True False 낯기분이 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False랑 낯기분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간색이다가 있어. 문제에 사과는 빨간색이다 적혀 있으면 true, 사과는 노란색이다 적혀져 있으면 false, 사과는 맛있다 적혀져 있으면 낯기분인 거예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문제 양치기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제가 잘하고 못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법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리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리딩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인데요. 라이팅도 공부 이걸로 캠브리지로 했습니다. 여기에 라이팅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다 보니까 라이팅 태스크 이렇게 1, 2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파트 1은 조금 더 있는 정보를 적어야 되는 거고 파트 2는 제 생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2는 어렵습니다. 시간 분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한 20분 안에 적으시고 파트 2에 40분을 쓰셔야 돼요. 노티하는 시간을 각각 10분씩 가져야 됩니다. 다음 이제 적는 거는 빠르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노티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근데 노티를 할 때 문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단어식으로 적어서 어떤 걸 몇 번째 문장에 적겠다 이거를 정리를 맨 처음에 해두셔야 적을 때 빨리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연결어 같은 거를 잘 적어서 문장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n addition, however, moreover 외우셔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파트 1 종류로는 파트 차이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 설명하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지도처럼 있기 때문에 방위 표현이나 그리고 과정들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를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적기 전에 어떤 과정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트 1은 제가 교재에 쓴 게 있는데 지금 없어서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템플릿 같은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 손에 잘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딱 하나를 만들어요. 파트 1은 그냥 빠르게 템플릿 딱 외워가지고 어떻게 어느 순서로 언급을 할 건지 그런 템플릿 만들 때 그렇게 해봐라. 토론, 결론 이런 건 템플릿으로 해결되는데 본문 같은 경우는 그래프나 이런 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수거 같은 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프 같은 거면 increase, decrease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increase 하시면 안 되고 이 increase를 다른 말로 하는 법 여러 가지 수거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 만드는 게 처음부터 어려우시면은 필사를 정말 많이 해봐라. 필사가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라이팅은 필사. 파트 2는 이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종류가 4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opinion, discussion, 아니면 opinion과 discussion 둘 다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situation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4가지 중에 무엇인지 알고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opinion이면 내 생각을 적어야 되는 거고 discussion은 보편적인 생각, 오피니언과 디스커션은 둘 다 하시면 되고요. 시츄에이션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 오피니언을 적으면 안 되겠죠. 문제 유형별로 얘도 일단 서론, 결론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글의 흐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은 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지막 쪽에 결론 막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은 진짜 처음에 딱 명시를 하고 이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단 서론에서 내가 동의하는 이유 2가지를 얘기하라 했으면은 단어식으로 서론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단어를 다른 말로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장 밑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거를 넣어준 다음에 그런 형식 있잖아요. 그런 게 템플릿인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유형별로 쓸 건지 계속 템플릿을 만들어야 된다. 컨클루전에는 항상 서머리 해주시고 제가
뭘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챗GPT한테 넣어가지고 내 예상 점수랑 문법이랑 뭘 더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물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필사해보면서 문법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문법들 있잖아요. S 붙이는 거나 대문자 쓰는 거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라이팅에서 막 어려운 단어를 쓰겠다, 어려운 문법을 쓰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의견을 어떻게 잘 문법을 맞춰서 쓰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시면 너무 쓰지 마세요. 틀리는 것보다 그냥 기분이 낫다. 라이팅은 필사, 내 템플릿 만들기, 그리고 내가 잘 틀리는 부분 챗GPT한테 검사 항상 받기. 그리고 시간 준수. 시간 그냥 쓰면서 난 20분 안에 못 쓰겠는데 처음이니까 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단 써봐야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 맞춰서. IELTS 라이팅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 준수해 주시고 항상 시간 체크도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그렇게 라이팅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스피킹. 파트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냥 파트 1에서는요 그냥 대화 티키타카를 좀 보는 것 같아서 한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파트 2, 3부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파트 3이었나? 2였나? 종이를 줘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이 문제를 보고 뭘 얘기할지 적어보고 제가 1분인가 2분 동안 얘기하면 되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거 적을 때 문장으로 적지 마시고 단어로 정말 이렇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다 질문은 그러면 could you say that again?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피킹도 라이팅이랑 똑같이 맨 처음에 주장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사실 스피킹은 벼락치기 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좀 잘해 보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feeling word를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약간 you know, 일단 맨 처음에 질문을 받았는데 oh, that's really good question.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데 입은 막 나가고 있는 거죠. like. 스피킹은 이제 뭔가 진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상 영어 15분 하루에 15분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요즘 AI랑 대화 너무 잘 돼요. 영어로 할 수 있거든요.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예상 질문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냥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대충 단어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딱 받았을 때 정말 생각을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말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화상 영어랑 AI 할 때도 이런 IELTS 질문 주제로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파트별로 나눠서 막 공부를 할 건 딱히 없고요. 진짜 말을 많이 해보시는 거. 어떻게든 던져보시고 문법 틀리면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스피킹은 문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중요한데 문법보다 내 의견을 말로 얼마나 잘 전달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 많이 하고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신경 쓴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문법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최대한 말을 하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Yes. IELTS는 사실 이렇게 길게 장기간으로 조금씩 하는 것보다 단기간으로 벼락치기처럼 하는 게 더 점수 따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해서 이 감이 있을 때 바로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막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입이 막 못 따라오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엉켜가지고 그런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뭐 영어 스피킹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있는 대학교는 영국 켄싱턴 대학교 브루나이 캠퍼스입니다. 저희 학교는 1년 동안 IELTS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IELTS 시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진짜 비싸. 이것도 무료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대학교인데도 이번에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 2분이 벌써 카타르에 합격을 하셨어요. 영어를 늘리고 싶으시고 외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 추천드립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안녕!